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애기랑. 유지 일로 와. 잡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엄청 놀라하시는 분들 있죠. 천장님이신지 운전면허 있으신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선장님은 처음부터 물고기 별로 안 무서워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 지렁이도 못 꼈어요. 겨울에는 아예 통으로 쉬어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선장님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벌고 계실까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따님이랑 낚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힘드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좀 자기 시간이 별로 없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죠. 손님들이 또 이제 좀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바쁘면 연애할 시간이 없지 않아요? 그건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어. 그것까지 어떻게.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재작년에 태안 안면도에 온 낚싯배를 운영하는 29살 장이슬입니다. 29살이면은 선장님 중에서는 제일 어리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선장님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아빠랑 같이 파주에서 안면도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아버님이 그 낚시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여기가 고향이시고 계속 파주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2년 전에 오게 된 거죠. 선장님은 그 원래 낚시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낚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낚시 교육 한번 할게요. 네, 앞쪽에 모여주시면 되시고요. 한 뼘 들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우럭이 사는 곳에다가 미끼를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저만 따라 하시면 되세요. 일단 낚싯대 풀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채비가 다 있어요. 지금 이 봉투에 들어있는 우럭 채비라고 써져 있는 거를 뜯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바늘에는 오징어를 다루실 거고 여기 밑에는 뽕돌을 다루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있다가 후두두둑 해요. 그러면은 3초 기다리셨다가 1, 2, 3 그 다음에 챔질 하고 감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버님 따라서 같이 왔다고 하더라도 뱃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낚싯배를 아빠가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해보시니까 적성이 안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빠랑 이걸 같이 하면서 너무 많이 싸웠어요,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그래가지고 아빠는 낚시터를 하고 저는 낚싯배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런 저런 직업을 많이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말렸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낚싯배를 하게 됐죠. 네? 잘라드릴게요. 자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른 거는 저 주시면 돼요. 그 전에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원래는 제가 제주도에서 필라테스 강사하고 PT 트레이너 했었는데 그거를 접고 오게 된 거죠. 지금 그럼 일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일한 지는 2년 됐어요. 연으로 따지면은 선장님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벌고 계실까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처럼 네. 정해진 딱 그 일수가 있진 않잖아요. 1년으로 봤을 때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평일 같을 때는 좀 한가하고 주말 같을 때는 바쁘고 그래요. 왜냐면은 주말에는 손님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선장님은 주말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겠네요. 주말에는 거의 그렇죠. 선장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친구들은 거의 이제 신기하다고 많이들 하죠. 어. 너무 신기하다고 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도 되게 궁금해하고.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뭐 배도 사야 되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 배를 사는 거는 저희 아빠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는
배나 아니면 낚시터나 미리 준비하고 계셨었고. 그 선장님이 원래 낚시가 취미라고 네. 하진 않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하시면서는 낚시의 좀 재미를 알게 되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낚시를 하면 할수록 더 잡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배 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낚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다른 배들도 많이 타보고 주변의 선장님들이랑도 더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랬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와우.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애기랑. 유지 일로 와. 해줄 수 있나? 네. 잡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네, 이렇게 잡으세요. 이쪽 잡으세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잡으셨어요. 선장님 개인 기록으로는 네. 제일 큰 물고기 잡은 건 어떤 거예요? 제일 큰 물고기? 참돔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배에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다른 배를 타고. 선장님이 네. 이렇게 좀 배가 멈춰있을 때는 같이 낚시할 수는 없나요? 낚시를 할 수는 있는데 손님분들 케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감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화면은 뭐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물고기가 네비게이션. 있는 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 낚시를 했을 때, 네, 낚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많이 잡았던 곳을 제가 포인트를 찍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마크를 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시 낚시배를 타고 나왔을 때 되는 편인 거죠. 이거는 그럼 선장님들마다 다 다르게 다 달라요. 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는데 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금방 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배 오늘은 좀 초보분들이 많지만 낚시를 오래 했던 분들도 네. 왔을 거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때는. 선장님 보고 놀라워하진 않으세요? 엄청 놀라하시는 분들 있죠. 천장님이신지 운전면허 있으신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이제 초보분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좀 네.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알려드려도 처음에는 잘 모르세요. 잘 모르셔서 가서 알려드리다 보면은 애기나 뽕돌이나 뭐 채비가 없는 경우가 많죠. 오늘 같은 날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양호한 편이에요. 어디 갔어? 빼드릴게요. 네, 같이 넣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선장님은 처음부터 물고기 별로 안 무서워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 지렁이도 못 꼈어요. 연습하니까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저런 것도 빼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못 뺐고, 제가 낚시해서 잡았을 때도 그랬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떨어지면은 목이 떨어지니까 현재 한 번만 하시고 왼손 가만히니까 그때 가만히 드시고 잡으세요. 이제 배는 주차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정박지가 따로 있는데, 이 배는 좀 커가지고 저런 데다가 세울 수가 없어서 저렇게 무겁줄에 매달아놔요. 바다 위에다가. 이거 던져도 되나? 어떡해요? 아이고. 오늘 한 분 빼고는 네. 다 잡았잖아요. 오늘은 많이 나오는 날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조금 초반에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배에서 일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고기가 안 나올 때가 제일 힘들죠? 올해가 진짜 고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나왔었거든요. 바다에 고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아닌 게 나올 때는 진짜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진짜 이상하게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막. 그럼 대표님이 1년 동안 사계절 낚시를 해봤잖아요. 어떤 낚시를 제일 추천하나요? 처음이신 분들은 우럭이나 쭈꾸미를 추천드리고 낚시 해보신 분들은 갑오징어가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봄 갑오징어가 있고 가을 갑오징어가 있는데 봄에는 되게 커요. 사이즈가 되게 큰데 많이는 안 나오지만 큰 거를 잡으시고 싶으시면은 봄에 많이 오시고. 봄 갑오징어라는 네. 거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달까지 해요. 낚시가 네. 끝나고 나서 또 바쁘시네요. 아, 네, 맞아요. 끝나고가 정리하는 게 좀 걸려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도 오늘 정리까지 끝나면은 이제 그럼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퇴근을 하는데 가끔씩 나가지 않는 날에도 이렇게 배 정비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집이 여기 태안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근처예요. 제가 듣기로는 네. 시골 생활을 하는 게 외지인들을 좀 이렇게 받는 게 어렵다라고 하던데 어떠신 것 같아요? 시골 생활을 제가 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 분들은 계속 여기 토박이로 사셨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 외지인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빠가 고향이셔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신데 외지인 분들이 적응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시긴 하죠. 요즘 어린 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긴 해요. 선장님이 거의 막내시겠네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린 분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평일에는 좀 많이 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년으로 봤을 때는 쉬는 날이 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예 통으로 쉬어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을 빼고 한 달에 한 열흘 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달에? 네. 그리고 가을에는 거의 맨날 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많이 쉰다. 네, 그렇죠. 많이 쉰다. 네, 맞아요. 선장님이 실질적으로 쉬는 날이 많으면은 원래 네. 필라테스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했었는데 제가 쉬는 날이지만 일을 안 하는 날이지만 이렇게 배에 올라와서 뭐 장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번씩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필라테스도 하고 싶었는데 했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겼었죠. 저거 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님이랑 낚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따님이 근데 이 낚시 일을 하면은 좀 걱정되지 않아요? 재주가 많아가지고요. 재직군이에요, 생각보다. 웬만하면 모시면 저리 가라는데. 그래도 여기 바닷바람 맞고 그 햇빛에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좀 힘은 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도 힘든데 힘은 든데 그래도 지가 저 즐거워 재밌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대견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에서 일을 하고 선장님이 되고 배를 몰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좀 자기 시간이 별로 없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죠. 손님들이 또 이제 좀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바쁘면은 연애할 시간이 없지 않나요? 그건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연애 사업까지 관심 없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좋은 놈 나타나면 지가 알아서. 지금 저기 선생님은 네. 왜 다이빙복을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다니다 보면은 저렇게 깃발같이 떠져 있는 이게 어장인데 어장 밑에 줄 같은 게 있어요. 그 줄에 스크류에 줄을 감으면은 줄이 이렇게 안에 다 꼬여요. 그러면 이제 주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줄을 잘라야 돼요. 지금 줄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쵸. 스크류가 저기 밑에 안에 있어요. 배 밑에. 그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밖에서 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줄은 누가 꼬은 거예요? 제가 다니다가 다니는 줄을 가다 보면 못 보고 감을 수가 있어요. 자격증 있다며. 근데 이거는 수트가 다르다니까? 큰 배가 운전하기 편하지. 확실히 편해요. 편하지. 선장님은 일 오래 하셨으니까 회 뜨는 것도 잘 하세요? 아니요, 저는 회 뜨는 거는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제가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빠 불러요. 몇 점밖에 안 나오지. 몇 점밖에 안 나. 얼마 안 나. 그거냐?
많이도 제대로 안 가나? 많이도 감았다. 제대로도 가만한. 일이 이렇게 일찍 끝나도 할 일이 좀 있고 땡볕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뱃일을 언제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한 최소 5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이 일은 계속 가져가면서 다른 일을 도전을 같이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아직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많아서 이 일만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이 일을 하면서 새로운 네. 걸 더 더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를 할 줄은 모르겠지만 다른 거를 해보고 싶으면은 다른 거를 좀 도전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만약에 영상을 보고 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런 분들한테 혜택 같은 거 진행이 있나요? 애기라든지 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기가 좀 잘 나오는 것들은 가격대가 있어요. 애기 하나당 막 10,000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면은 비싼 걸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정 갈게요. 원장님이 여기서 제일 어리고 여자분이기도 하니까 좀 찝쩍대는 분들은 없나요?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거는 아닐 거야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일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을 한 분으로서 걱정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겁없다고 하는데 그냥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무서우니까 이거 좀 너무 위험하지 않아? 좀 너무 힘들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도 일단 해보고 힘들고 무섭고 안 되겠으면은 그때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그렇죠. 게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뭔가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보고 그럼 후회는 없겠네요. 해본 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